유리함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유리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리식이 뭔지 먼저 알아봅시다. 자, 유리수라는 게 우리가 자연수, 정수 다음에 배웠던 수이긴 한데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비율을 갖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따라서 유리수는 비율을 가지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분수꼴. 따라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한다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리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A와 B는 어떤 형태를 띠느냐? A와 B는 다항식인데 그 중에서도 B는 분모에 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다항식이긴 한데 0이 아닌 다항식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다항식은 상수만 있어도 다항식이죠. 따라서 B가 예를 들면 5, B가 7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만약에 B가 그냥 상수다. B가 상수일 경우 B는 0이 아닌 상수라면 B분의 A는 다항식의 집합에 포함되는 놈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3분의 4x-3 이런 거는 실제로 3분의 4x-1이죠? 근데 얘는 다항식이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다항식이기도 하지만 유리식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리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다항식은 1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의 집합은 유리식의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다항식의 집합은 유리식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 한번 예를 봅시다. 자, x분의 5를 보면 다항식 x분의 다항식 5니까 유리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5분의 2x-3을 보면 5도 다항식이죠. 상수만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2x-3도 다항식입니다. 1차 다항식. 따라서 얘도 다항식이긴 한데 유리식이 맞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죠? 얘도 마찬가지. 2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유리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 꼴로 이루어진 유리식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유리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유리식의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하잖아. 다항식의 연산에 우리가 평소에 다항식의 연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했었죠. 거기에 우리가 분수꼴이니까 통분과 약분을 추가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통분과 약분을 추가시킨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1을 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은 x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x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랬더니 분모가 조금 다르네. x만큼이 다르죠. 그러니까 분모를 똑같게 통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래에다가 x를 곱한 만큼 위에도 x를 곱해야 식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같은 분모에 대해서는 분자를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x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이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약분을 해가지고 x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의 계산이 완벽하게 똑같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분과 약분을 사용해서 다항식의 연산을 해라 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음. 자,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따라서 예를 들면 A 나누기 B 꼴을 보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B분의 1이고요. 얘를 B분의 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좀 유리식에 제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실제로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형태는 1차식분의 1차식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분을 배우고 하면은 어 2차식, 3차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1차식분의 1차식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에 대한 우리의 기존 과정은 어땠었냐면, 자, 3x 플러스 5를 뭐로 나눠요? 2x 플러스 1로 나누죠. 그러면 몫이 2분의 3이었고 3x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2분의 7이 나머지였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몫이고 이게 나머지지. 자, 따라서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는요. 2분의 3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7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에 대해서 2분의 3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럼 2분의 7은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 이거를 좀 원리를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 나머지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해 보면 자, 3x 플러스 5를 뭐로 나눴냐? 2x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 그럼 당연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었겠죠. 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값이 얼마일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전부 다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남냐면 2분의 7이 남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날라가죠. 그래서 우변은 뭐만 남아? r만 남아. 그래서 나머지가 뭐였다? 2분의 7이었다. 그 2분의 7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 있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분자에는 뭘 집어넣어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근데 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슨 수였냐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수였습니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3x 마이너스 5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디에 집어넣었었어? 잠깐만 색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식에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식에 집어넣었을 때 2분의 7은 어떻게 나왔지? 3x 플러스 5에 집어넣었을 때 2분의 7이 나왔죠. 그렇죠? 아, 근데 그 원리는 뭐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분의 7이 나온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에 대한 기존 과정은 직접 나누는 거였는데 이거를 목과 나머지가 드러나게끔 어떻게 쓸 수 있냐? 직접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드러나게끔. 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봤더니 녹색 봐보세요. x의 개수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2분의 3이 나오니까 2분의 3이 몫이었고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나와야 되죠. 그 나머지는 어디에 나왔었어? 어떻게 구했었어? 자, 빨간색 봐봐. 아니, 아니. 아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고 얘를 다시 녹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2분의 7은 어디에 나왔었냐? 3x 플러스 5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분의 7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디 집어넣어야 돼?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왜 집어넣었는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게 0이 되는 x값이었거든요. 이걸 집어넣었더니 2분의 7이 나온다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직접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원리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적당하게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1차 식분의 유리식 중에서도
1차 식분의 1차식의 목과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하면 방금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잘 써먹으세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라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유리함수.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정말 방금 전까지,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배워왔죠. 그럼 이제 유리함수가 뭐냐? 함수의 기본적인 꼴은 y는 fx입니다. 그럴 때 이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이면, 그러면 이러한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해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y는 x 플러스 3 이런 걸 1차 함수라고 했었는데 얘 다항함수입니다. 자, y는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런 걸 2차 함수라고 했었는데 얘 다항함수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x에 대한 이 식이, x에 대한 식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이면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같은 규칙으로 가겠죠. 이걸 유리함수라고 한다. 아, 그렇게 된다면 유리식은 다항식을 포함하니까 유리함수가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네. 유리함수가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개념. 자, 예를 들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얘가 유리함수야, 얘가 다항함수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다항함수의 예시는 뭐였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유리함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y는 유리식이니까 x분의 1 같은 거, y는 꼭 1이 아니어도 되죠? x분의 a 같은 거. 자, y는 x-1분의 a 플러스 k 같은 거. 이건 뭐야? 명확하게 목과 나머지가 보이는 꼴이죠. 근데 명확하게 목과 나머지가 안 보이는 그냥 1차식분의 1차식으로 나와 있더라도, 아, 유리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리함수로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럼 함수가 있다면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특별히 그 문제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문제라면 그 정의역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유리식은 b분의 a 꼴이죠. 다만 b는 0이 되면 안 되지. 따라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전제로 깝니다.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전제를 깐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가 있어. 왜 유리함수야? x분의 2가 유리식이니까. 얘 정의역을 한번 찾아볼게.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따라서 x들인데 어떤 x다?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를 봅시다. 얘의 정의역을 한번 봐볼게. 정의역은 x들이죠. 지금 x들이 정의역 역할을 해주고 있지. 근데 어떤 놈이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닌 놈들이어야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 그동안에 그래프를 그리던 그 방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됐던 x제곱을 그렸습니다. 0,0 찍었고요. 1,1 찍었고, 2,4 찍었어.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일반적인 형태는 ax의 제곱이었죠? 따라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였는데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뭘 배워요? 평행이동을 배웠죠. 평행이동을 배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였다? 꼭지점이 이동을 어디로 하는가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했었습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배웠었냐면 얘를 전개한 일반적인 형태를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거.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형태들 사이에 서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관찰을 하고 그 기본 형태의 평행이동을 관찰을 하고 평행이동하고 나면 이제 그 평행이동한 형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관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편하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수학자들은 y는 x분의 k로 뒀습니다. y는 x분의 k다. 유리식 맞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걸로 뒀어. 자,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 볼까? 자, 평행이동하는 방법 알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m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죠?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n분의 k 플러스 n이라면 이건 무슨 평행이야? 평행이동이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근데 이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뭘까? 이걸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 자, x-n분의 k 플러스 n이라는 상수가 나왔으니까 통분해야죠. n, x-m. 그럼 얘는 x-n분의 nx 플러스 k-nm인 거야.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태는 y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뭐냐면 x분의 k 배울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 배울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배우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2번과 3번,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겠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방금 전에 했었거든? 이거 기억나니? 이거.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를 이미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형태랑 비슷하죠? 이런 형태랑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랑 비슷하네. 따라서 이미 배웠어. 그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 자, 방금 전에 하긴 했었는데 다시 3x 플러스 5를 2x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건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를 계산한다죠. 지금 일반적인 형태, 3번에 해당하는 형태네. 자, 그럼 몫이 얼마였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곱해주면 3x 플러스 2분의 3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 2분의 7이었잖아. 이게 몫이었고요. 이게 나머지였습니다. 몫이고 나머지니까 2분의 3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7. 즉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분의 3은 그대로 바로 써줄 수가 있고요. 몫이 2분의 3 바로 써줄 수가 있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x 플러스 1이 0이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디에 집어넣어라? 3x 플러스 5에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5니까 2분의 7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아, 그러면 우리 이미 끝났다. 2번을 3번으로 고치는 방법은 통분. 3번을 2번으로 고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방금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해낼 수 있겠다. 벌써 2번과 3번 사이에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y는 x분의 k에 대해서 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를 볼 거야. x분의 k 그래프를 볼 건데 이거를 예시를 들 때 k는 양수일 수 있고 사실 k가 0일 때는 의미가 없죠. 0이니까. k가 음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가 양수일 때의 얘를 가장 간단하게 y는 x분의 1로 들겠습니다. y는 x분의 1이라고 들게. 자,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뭐야?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하나 찍어봐야겠죠. 자, x가 1일 때 y값은 1입니다. x가 1일 때 y값은 1이야. x가 2일 때 y값은 2분의 1이죠. x가 3일 때 y값은 3분의 1입니다.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고요. x가 3분의 1이면 3, x가 10분의 1이면 10 이런 식으로 가겠네. 따라서 너무 작게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따라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 y는 x분의 1은 이런 식의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선이 되겠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y는 1이 나오는데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y는 x분의 1은 정말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식은 x, y는 1이고 x, y 마이너스 1은 0인가요? 따라서 fx, y를 내가 x, y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fx, y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x에다가 0을 x에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y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만 봐볼게요. 이 부분만. 지금 fxy는 0인 건데 fxy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자, fxy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라는 건 원점 대칭 시켰는데 원점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건 애초에 fxy가 원점 대칭을 만족하는 그래프란 얘기야. 원점 대칭을 시키면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였다면 이거는 원점 대칭 시켜도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어떤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잠깐만. 음, 자, 원점 대칭을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여기로 갈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이게 돼. 그러면 원점 대칭했을 때 원래 기존과 같은 식이 아니라 다른 식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원점 대칭을 시켰는데도 자기 자신이 똑같은 식이 나왔어. 원점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원래 원점 대칭인 형태였단 얘기야.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직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직선. 얘 원점 대칭 시켜봐. 그러면 그대로 이 식이 그대로 나오죠. 이 모양 그대로 나오죠. 애초에 이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을 시켜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애초에 원점 대칭인 형태니까 애초에 원점 대칭인 형태였으니까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 아이고 미안해 다시 자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그리면 원점 애초에 이 자체가 원점 대칭인 형태가 아니야. 따라서 얘를 그대로 원점 대칭시킨 형태가 여기에도 즉 1, 4분면에 있는 형태가 똑같은 그림이 3, 4분면에도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얘 정의역은 뭐가 될까? 먼저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따라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 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니까 y값은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y값은 여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없이 작아지긴 하지만 0으로 작아지긴 하지만 결국 0이 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뽕 뚫려 있겠습니다. y값도 한없이 0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y값은 뭐가 될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x가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할 때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억분의 1은 정말 거의 0에 가깝지만 0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뽕 뚫려 있습니다. 따라서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다. 자, 그러면 방금 이 그래프 형태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시 그려볼게. 방금 그래프 형태에서 뭘 알 수가 있냐? 다시 y는 x분의 1을 그려봤더니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와 같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려지더라. 이와 같이.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곡선 모두 다 한없이 x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한없이 x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x축에 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닿을 수가 없죠. 한없이 다가가지만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 그럼 이건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y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한없이 다가갈 때 봐봐. 한없이 다가갈 때 어디에 다가가고 있냐면 y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y축에 붙을 수는 없죠. 왜? x가 0은 아니니까. y축에 붙을 수는 없어. 또 한없이 다가가는데 y축에 붙을 수는 없죠. 따라서 얘도 점근선입니다. 근데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일단은 y는 x분의 1은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원점이 어떻게 원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파악을 해볼 건데 그러기 전에 점근선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더라? x는 0과 y는 0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또 관찰을 해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파란색 한번 봐보세요. 얘 점근선이지. 그리고 얘 점근선이지. 어? 근데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뭐야? 0,0이죠. 근데 실제로 0,0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인 건 맞는데 그 대칭점이 원점인 게 맞는데 그 원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인 어, 어, 교점의 대칭인 함수란 얘기지. 아까 0,0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 근데 그 원점 대칭, 그 대칭인 점을 어떻게 구할래? 하면 점근선의 교점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지금까지 내가 그린 게 x분의 1이거든? x분의 1이야. k가 1일 때를 한정 지었죠. 즉, k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 위에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노란색으로 해서, 노란색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 잘 안 보이네. 주황색 잘 보인다. 자, 주황색으로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려볼게요. 근데 이건 뭐야?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죠? 그럼 이 식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뭐 대칭시켜라? x축 대칭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 x축 대칭시켜라. 그러면 얘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얘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음수일 때는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기 전에 조금 비교할 게 필요해서 y는 x분의 1을 그려 놓겠습니다. y는 x분의 1을 그려 놓을 거야. 그럼 x분의 2는 어떻게 될까? 자, 1일 때 1이었던 x분의 1과는 다르게 y는 x분의 2는 1일 때 x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자, 아니 그냥 이렇게 봅시다. y는 x분의 2는요. x분의 1이라는 y값의 2배야. 이게 더 편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2배니까 요 정도, 여기에서는 2배니까 요 정도, 여기에서는 2배니까 요 정도 찍힌다는 얘기지. 따라서 x분의 2는 이렇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따라서 이거를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면은요.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다 지워져 버렸네. 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정확하게 2배니까 y값은 x분의 2는 이렇게 그려지고 x분의 2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분의 1과 x분의 2를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 그 원점은 근데 뭐였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분의 2가. 그럼 아까 x분의 마이너스 1은 뭐였니? 대칭시킨 거였잖아.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대칭시킨 거니까 이게 x분의 마이너스 1이죠. 이게 x분의 마이너스 1이죠. x분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그려질까? x분의 마이너스 2는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x분의 마이너스 2는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도 더 멀죠. 자, 봐봐. 이게 x분의 1이었어. x분의 2였어. x분의 2가 더 멀어. x분의 마이너스 1이었어. x분의 마이너스 2였어. x분의 마이너스 2가 더 멀어.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2가 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멉니다. 즉,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의 중점, 즉,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 근데 그 원점이 뭐였어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k라는 걸 다시 넓이의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넓이의 관점. 자, y는 x분의 k니까 x와 y의 반비례 관계를 좀 나타내고 있어. 반비례 관계. 그런데 얘를 다시 쓰면요. xy는 k네. xy는 k입니다. 자, 그럼 k가 양수일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k가 양수일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봐봐. y가 k를 만족한대. xy가 k를 만족한대. 그러면 k가 지금 양수일 때를 예를 들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xy는 k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xy는 k를 만족하는 x값과 y값들을 찍어 놓은 게 얘네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점도 xy는 k를 만족할 거고 이러한 점도 xy는 k를 만족할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얘 지금 점근선이죠. 얘 지금 점근선이죠. 각각의 점에서 각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떨궈 보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떨궈 보자. 자, 여기 떨궜어. 여기 떨궜어. 그럼 여기가 지금 y값에 대한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x값에 대한 높이가 되는 거죠. 절대값 x라고 표현을 했어. 길이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절대값 x, 절대값 y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뭐가 돼? k. 지금 넓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S2도 어차피 X, 절대값 X 이거에 해당하는 절대값 X 이 점에 해당하는 절대값 X 이 점에 해당하는 절대값 Y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서 얘도 넓이로 K로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음의 X와 음의 Y에 대해서 이 점을 생각하더라도 x는 음수고 y도 음수이니까 음수 곱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이 넓이도 S1과 S2랑 S3가 같아지겠지. 그럼 만약에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생각을 해볼게. 이 점을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자,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죠.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야. 하지만 이거의 절대값을 곱하면 절대값 k가 나오겠죠. 절대값 k.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의 마이너스 5야.
그랬을 때 내가 5, 마이너스 1을 보려고 해. 이게 5,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인데 얘를 x, y는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5가 되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x 다시 곱이라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유리함수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x, y는 k다라고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곱이 일정하다, 넓이가 일정하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얻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유리함수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수학 과목을 풀다가도 곱이 일정할 때 이런 게 간간히 나옵니다. 생각보다 한 번씩 좀 나오는데 그럴 때 곱이 일정하다. 이거를 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합이 일정한 것도 있어요. 곱이 일정한 것도. 합이 일정한 거 저번에 얘기했었습니다. 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 기본형을 배웠으니까 유리함수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의 그래프도 알아야지.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케이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기존의 그림 한번 그려볼게.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서 자, 기존의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뭐였어? y는 0, x는 0. 그랬을 때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얘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라고 했었죠. k를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와 같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옮겨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겨라 라고 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점근선끼리의 교점인 0,0, 즉 점대칭이 되는 그 0,0이 어디로 옮겨졌을까? m, n으로 옮겨졌겠죠? m, n으로 옮겨졌을 겁니다. 자, 근데 m, n은 아까 뭐라 그랬어? 점대칭점인데 점근선끼리의 교점이라고 했죠. 점근선끼리의 교점이니까 이러한 점근선은 뭐가 되겠니? x는 m이 될 거야. 이러한 점근선은 뭐가 되겠니? y는 n이 될 거야. x는 m이라는 점근선과 y는 n이라는 점근선이 만나니까 그거의 교점이 m, n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도 따라왔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자, 따라서 이 m, n은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았는데 m, n은 그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녹색 한번 보세요. 녹색. m은 어디서 나왔니?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n은 어디서 나왔니? 몫입니다. 몫. 몫이야. n이야. 자, 따라서 m과 n을 구하는 방법. 분모가 0인 부분이 m이다. x는 m이라는 점근선을 분모가 0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y는 n이라는 점근선을 이 부분, 몫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k보다 큰 y는 x분의 t를 그리려고 해. x-n분의 t 플러스 n을 그리려고 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x분의 t를 n만큼 이동시킨 거지. 근데 t가 만약에 k보다 크다? 그러면 점대칭의 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취해야 할 관점이 하나가 또 생겼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x의 개수가 1인 형태잖아요.
여기에서 K는 아까 전에 봤던 것에 의하면 앞으로 와봐. K는 나머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나머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K가 뭘 뜻하냐면 넓이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넓이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자,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너네가 이거는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될까? 바로 이렇게 찍습니다. 얘의 점대칭의 좌표가 뭐지? 점대칭의 좌표는 뭐야?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뭐지? 그럼 두 점근선이 뭐지? 그 두 점근선은 어떻게 구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그리고 여기 1 나와 있죠? y는 1. 이게 점근선이란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2,1 분명히 대칭일 거야. 2,1 대칭인데 x는 2가 점근선이니까 x는 2가 여기 그려질 거야. y는 1이 점근선이니까 선이니까 y는 1이 여기 그려질 거야. 그런데 k가 어떤 형태야? 양수죠. k가 양수니까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그려질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자면 굳이 한번 그려보자면 x가 0일 때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어서 2분의 1이에요. 이 함수는 0,2분의 1을 지나야 돼. 그럼 0,0은 2분의 1보다 낮게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볼게. 자, 2,1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점대칭이니까. 그런데 점대칭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각형. 어떤 점이 있더라도 점근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떤 점이더라도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생길 텐데 그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1. 1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자신이 배운 걸 직접 설명해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바로 몫이 보여. 뭐로? a분의 c로 보여. 바로 몫이 보여. 바로 몫이 보이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cx 플러스 d에 뭘 집어넣어야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야겠죠. 이게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은 나머지가 나올 테니까 c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d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직접 나눠보지 않아도 이와 같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뭐가 되니? 점근선. 자, y는 a분의 c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몫이잖아, 뭐. a분의 c.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y는 a분의 c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는 거야. 다시 이것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꼴을 봐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를 이미 했지만 이런 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 아, 는 0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x는 m 점근선
이 부분 몫에 해당하는 게 y는 n 점근선. 그리고 이게 나머지 정리를 썼을 때 나머지이기도 했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넓이와도 관련이 있었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넓이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분의 6x 플러스 5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거 2분의 6이야. 3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자, 는 0이 되게끔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지? 따라서 2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거. 자, y는 3이 하나의 점근선이고 이거를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실제로 그려보면은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y는 3에 대해서 자, k가 양수죠. k가 양수야. 그러면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그려줘야겠죠. 얘들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자.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3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죠. k는 음수인 겁니다. k는 음수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8이야. 그럼 얘는 3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그려주고요. y는 3 그려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2사분면과 4사분면 즉 왼쪽 상단과 우측 하단에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는 방법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아닙니다. 이거 뭐 일단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참고해 봅시다. 참고. 자,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우다 보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시오 이런 거를 많이 볼 거야. 그런데 유리함수 그래프가 서로 평행이동을 해서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일치할 수 있는가, 즉 정확하게 포개어지는가를 볼 때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네 그런 거가 보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때는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더 보기 좋습니다. 왜? 직접 너무 제대로 보이잖아. x의 개수가 a인 거 보이고요. 그것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보이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도 보이고 점근선들도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어. 따라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바꿨더니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이라고 합시다. 이해되죠? 자, 이거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k 값이 일치하잖아? k 값이 만약에 일치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k 값이 일치한다라는 건 두 함수가 이런 꼴로 바꾸어 봤더니 x-m 분의 2 플러스 n이고 어떤 함수는 x-t 분의 2 플러스 s다 라고 하면 각자 얘 같은 경우는 점 대칭점이 m, n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점 대칭점이 t, s니까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완벽하게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2로 같으니까. 이 2가 의미하는 게 넓이도 있었지. 언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가 1일 때. 하지만 그 2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점대칭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려지는가도 의미하는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도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K가 일치할 때. 자, 근데 이와 같이 K가 일치하지 않으면, 만약에 애초에 K 자체가 달라버리면, K가 만약에 3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K가 2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는 어떻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거리가 달라버려요, 애초에. 점대칭, 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K 값이 일치한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시 쓸게요. K 값이 일치한다면, 평행이동에, 이동에 의해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K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면, 자 봐봐. 아까 전에 한번 봐봅시다. x분의 1일 때는 이렇게 됐었죠. x분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었죠. 얘를 아무리 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도, 평행 이동을 시켜도 이러한 모양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얘는 이러한 빨간색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칭 이동을 시켜야 빨간색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 얘에 대한 대칭 이동이 얘였잖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거, x축 대칭 이동시켜도 뭐 어차피 이런 모양.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k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x분의 2를 그려볼게. x분의 2는 이거야. 하나만, 이거야. x분의 마이너스 2는 얘죠. 근데 2나 마이너스 2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이 거리가, 이 떨어진 정도가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똑같이 갈 거라고. 그런데 K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대칭과 평행이동을 둘 다 활용해야, 활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포개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y는 1-x분의 x-3.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x로 나눴다라는 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y는 x분의 2를 평행이동해서 구할 수 있다. 평행이동해서 완벽하게 겹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